2만 개 알트코인 중에서 한 99% 이상은 그냥 쓰레기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걔네들은 코인을 가지고 멋진 걸 많이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하는 놈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사기고 쓰레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사기와 쓰레기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벌 수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가파르게 오른 코인은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도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코인에서는 추세가 굉장히 잘 먹힙니다. 그 올라가는 놈에 올라타는 거죠. 이거는 알트코인, 특히 잡 알트코인에서 상당히 잘 먹히는 전략입니다. 작가님, 후반기에 알트코인이 높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셨는데 어떤 알트코인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알트코인도 사실 어느 정도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알트코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알트코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알트코인 뭐 2만 개 있는데 그거를 다 잘 안다고 저는 주장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멀쩡한 알트코인들을 말씀드리면은 이더리움 친구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의 역할 또는 화폐의 역할을 하는 그 코인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을 어떻게 보면 앱스토어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사람들이 앱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디파이라든지 NFT 같은 경우는 거의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이더리움의 앱스토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40%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2015년 전 만들어져가지고 시가총액도 2위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도 받고 있고 그래서 좀 안전한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코인의 수가 급격하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인플레이션 구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코인이 있는데 자 근데 이더리움의 큰 단점은 또 무엇이냐? 이게 앱스토어인데 우리 핸드폰에서도 앱스토어도 있고 플레이스토어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더 성능이 좋고 기능이 좋은 앱스토어를 만들면은 그 이더리움이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대처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뭐 어떤 천재가 나와가지고 이더리움 저거 허접하네 왜 이렇게 안 하지 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그 앱스토어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시도하는 데가 가장 대표적인 게 솔라나라는 친구가 있고 뭐 그거 말고 예를 들면 뭐 카다노라든지 아말란추에 뭐 폴카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솔라나의 기술력이 뭐 이더리움과 배틀에 가지고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6개월 동안에 솔라나가 거의 10배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도 제가 장기 투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BNB, 바이낸스 코인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얘는 뭐냐 하면은 바이낸스가 가장 큰 거래소거든요. 이제 거래소는 이런 상승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벌겠죠. 그 번 돈의 일부를 바이낸스 코인을 사가지고 소각시키는데 사용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애플이 아이폰을 무지하게 팔면은 돈이 벌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애플 주식을 사가지고 소각시키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죠. 그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리 때문에 바이낸스 코인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뭔가 그 한마디로 이제 애플도 주식이 많이 오른 이유가 아이폰을 잘 파는 것도 있지만 주식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늘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바이낸스 둘 다 하죠. 돈도 벌고 소각도 시키고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괜찮은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더리움, 솔라나, 바이낸스 코인은 내년까지 그냥 바이 앤 홀드 할 수도 있고요. 그거 말고 2만 개 알트코인 중에서 99% 이상은 그냥 쓰레기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걔네들은 백서에다가 그 코인을 가지고 멋진 걸 많이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하는 놈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사기고 쓰레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사기와 쓰레기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벌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장기 투자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내가 사기 프로젝트에 5년, 10년, 20년 동안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봤자 사기인데, 그래봤자 쓰레기고. 근데 그거보다는 이런 게 있죠.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가파르게 오른 코인은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도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코인에서는 추세가 굉장히 잘 먹힙니다. 그 올라가는 놈에 올라타는 거죠. 추세 추종을 하라라는 건데요. 이거는 알트코인, 특히 잡 알트코인에서 상당히 잘 먹히는 전략입니다. 데이터로 당연히 다 증명돼 있고, 제가 2010
5년인가? 그때부터 그 매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전략의 수익률 다 적어놨어요, 책에. 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사람들이 이게 착각한다고요. 야, 강호규 그랬어. 총 일주일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코인 사가지고 일주일 보유하고 바꿔 끼면 되는데 대박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매주 돈이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거에 유념하셔야 돼요. 이거 하시면은 승률이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나와요. 내가 이 전략을 10주 동안 한다라고 하면은 대여섯 번은 돈을 벌고 네다섯 번은 깨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벌 때는 근데 좀 더 많이 벌고 깨질 때는 좀 더 적게 깨집니다. 그래서 내 자산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건데, 근데 깨질 때는 일주일 만에 진짜 10%, 15%, 20%, 25% 깨진 사례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네, 이게 꽤 터프한 전략이에요. 승률이 우리가 67%라고 하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먹고 깨지고, 먹고 깨지고. 근데 투자는 안타깝게도 그런 식 규칙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승률이 67%면요, 그냥 10연승 하는 경우도 있어요. 먹고 하다가 갑자기 근데 5연패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깨지고. 그 5주 깨질 때 진짜 우리가 60%, 70% 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규칙적이 얼마나 좋아. 2주 먹었으니까 한 주 깨지겠지. 2주 먹었으니까 한 주 깨지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승률 67%라는 거는 진짜 10주, 15주 연속으로 먹다가 갑자기 4주, 6주, 8주 뜬금없이 그냥 연속으로 깨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매주 수익률을 이 책에 적어 놓은 겁니다. 한번 진짜 보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수익률이. 근데 안 볼 거야, 사람들. 나 알아. 네, 안 볼 거야. 그래서 막연하게 이게 된대 하면서, 그래서 벌써 실망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도 빠지고 알트코인도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듀얼모터 전략 이거 지금 나 돈 잃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10주 투자하면 원래 4, 5주 잃어. 네. 딸 때 또 어마무시하게 따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어떤 주간에는 100% 이상 수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한 주간에. 네. 그때 어떤 사례를 보니까, 그때는 이제 리플이 총 일주일 동안 올랐어. 그때 올라탔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550%가 추가 수익이 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최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민코인들, 그러니까 덕귀 페트라든지 피피코인 이런 애들이 진짜 몇 주 만에 몇백 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에 올라탈 수 있었죠. 듀얼모터 전략을 쓰면은. 왜냐면은 얘가 최근 일주일 동안 많이 올랐어. 그럼 올라탈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그럼 몇 주 동안 또 갔어. 그럼 그때 왕창 먹는 거죠. 듀얼 모멘텀 투자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책에 적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첫 번째 룰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120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상승 추세거든요. 두 번째 룰, 시가총액 상위 20개 코인 중에서 최근 7일 동안 가장 많이 오른 3개 코인을 파악한다. 세 번째 룰, 걔네셋을 산다. 똑같은 비중으로. 네 번째 룰, 1번부터 3번을 일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 반복한다. 끝. 일주일 후에 봐서도 얘가 최근 7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킵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파는 거죠. 손실이 났든 수익이 났든. 자주 손실이 날 겁니다. 네. 한 10번 하면요, 한 4, 5주 동안 손실이 난다니까요. 무조건. 네, 책에 모든 게 다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투자를, 그런 책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좀 이제 두루뭉실하게 이제 서술된 책들. 저는 이제 레시피 책들을 좋아합니다. 이게 이렇거든요. 라면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신라면 뒤에 있는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끓이면은 대단히 성공할지는 모르겠는데 실패하지는 않거든요. 이 라면이 크게 맛없지는 않거든요. 네.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백종원이 우리가 유튜브에서 주는 그 레시피 그대로 따라하면은 창의성은 없을지 몰라도 맛은 있을 겁니다. 네. 이 투자도 똑같아요. 그 레시피를 남의 걸 그러니까 검증된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면은 창의성은 없지만 돈은 벌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의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본인의 레시피를 만들려고 이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는 아예 레시피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내 감으로 이제 요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제 투자 고수 또는 요리 고수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맛있는 음식이 나올 텐데 당신은 아니잖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두뇌가 다 글러 먹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두뇌의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레시피를 만들 수 없고 설사 만들어도 그걸 제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을 써가지고 투자를 잘한다라는 착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0.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머거 이런 사람들은 거기 속하는데 그들이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두뇌가 우리랑 다르게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듀얼 모멘텀 투자 말고도 섹터 모멘텀 투자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섹터 모멘텀 투자는 듀얼 모멘텀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듀얼 모멘텀 투자는 시가총액 톱 20 코인에서 주로 이제 돌아가는 전략인데, 그냥 왜 코인 중에서도 그 섹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왜 주식도 섹터가 있잖아요. 반도체, 2차전지 뭐 이런 식으로 섹터가 있는데, 코인도 뭐 이런 식으로 섹터가 있어요. 레이어 1, 레이어 2, 뭐 게임 코인, AI 코인, 밈 코인 이런 식으로 섹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각 섹터 내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두세 개, 네 개 코인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예를 들면 뭐 최근에는 뭐 이제 밈코인 중에서 덕리프헤트라는 코인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딴 친구들보다, 그럼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러면은 도지코인이 덜 올랐다고 하면 걔는 굳이 투자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작가님은 책에서 AI 섹터의 알트코인을 가지고 계시다고 적어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사실 그 2023년 3년 GPT가 나온 후부터 사실 뭐 전 세계 대세가 사실 AI잖아요. 그럼 이 AI 코인들이 뭔가 AI적인 것을 하는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다 개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코인은 이 기본적으로 가치로 가는 것보다는 스토리 플러스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토리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 샘 엘트맨 GPT 아저씨가 만든 그 코인이잖아요. 물론 제 후에 제가 산 후에 꼬라박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보유하고 있다가 더 꼬라박으면 손절을 하기는 할 것인데, 어쨌든 스토리가 좋잖아요. AI and blockchain, yeah, sounds good.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는 겁니다. 네, 저는 물론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네. 밈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소한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다른 코인 프로젝트들은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일단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대다수이고, 그 나머지 애들은 뭐 하긴 하는데 코딱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봐 내가 이거 큰 거 만들었어 하고, 그 옆에 애들은 내 코딱지가 훨씬 더 큰데 뭐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밈코인은 그 대놓고 정직하게 우리는 경제적으로 그 효용이 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밝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고요. 그 조금 전에 그 듀얼모멘텀 전략이 밈코인에서 특히 잘 먹힙니다. 최근에 급등한 밈코인이 계속가는 그런 추세가 분명히 있어요. 그 순수하고 이 심플한 추세 전략이 잘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이제 말하는 게 그거죠. 그 가치가 충만한 삼성전자로 20% 벌래, 가치가 없는 도지코인으로 200배 벌래라고 제가 물론 질문을 맨날 많이 합니다. 네. 듀얼 모멘텀 전략으로 일주일마다 사고 파는 게 아니라 2, 3주마다 해도 되나요? 2주는 가능하고요. 3주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거 하기 귀찮으시면은 그냥 비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 사가지고 1년 보유하는 것도 저 훌륭한 투자법이라고 봅니다. 아주 심플하게 장기 전략만 쓰는 거죠. 장기 전략. 제가 뭐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솔라나, 바이낸스 코인의 평균 수익률이 제 생각에는 막바지에는 비트코인보다 높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내게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이죠. 네. 디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 코인들은 1년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인플레이션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대부분 그 코인 재단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상승장이 왔네? 그럼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멍청한 투자자한테 팔아야지. 팔고 넘기고, 가격이 그래도 오르네? 야, 그럼 또 발행해. 또 팔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상승장 끝나보면은 그 전에는 분명 코인이 1억 개였는데 10억 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코인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장기적으로 못 오르겠죠. 이제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코인을 혹하거나 상승장이기 때문에 오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코인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무슨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겠습니까, 거기? 그런 애들은 절대로 장기 투자만 안 되고 단기 투자만 되는 거죠. 그 사실 뭐 알트코인 2만 개가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더리움, 솔라나, BNB 말고도 훌륭한 알트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디플레이션 구조도 구축하고 나름대로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뭔가 하는 코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그런 코인들을 더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찾아보세요. 네. 수많은 거 당연히 있겠죠. 멀쩡한 코인들이 기술력도 뛰어나고. 네. 이더리움을 장기 보유가 가능한 코인으로 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더리움이요. 사실 저도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더리움은 기술력에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일단 아직은 2등이고, 그리고 아직은 그 플랫폼 사업에서 1등을 가고 있으니까 뭐 그래도 장기적으로 뭐 유망한 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솔라나가 추월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걸 잘 모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냐 솔라나냐 고민하는 것보다 두 개 다 들어가요 그냥. 네. 그게 심플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 솔라나 비중이 8%고 이더리움 6%입니다. 네. 왜냐면은 요번 상승장에서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솔라나가 이겼거든요. 네. 올해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비트코인 중에 어떤 것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한국 주식은 일단 그 짝수
5월, 10월이기 때문에 손이 별로 안 가고요. 그 비트코인이 사실 이제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기는 하지만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을 같이 하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개별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S&P 500, 나스닥, 러셀 2000 그리고 소형주 펀드 4개 다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지난번 인터뷰 때 미국 재선이 있는 해에는 미국 주식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비트코인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재선이라는 거는 모든 대통령 선거를 다 포함하는 거고, 재선은 지금 임기한 대통령이 다시 나올 때를 포기하는 건데, 재선 때는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건 되게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내가 다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와 주식시장을 부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주식시장이 나쁘면 내가 재선이 안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미국은 헌법상 대통령을 2번 할 수 있잖아요. 8년이면 물러나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물러나는 시점에 그럼 이제 2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주식시장에 떨어진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기존 대통령이 I don't care거든요. 나 어차피 떠나는데 니들이 알아서 싸워라 이것들아 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내 당이 꼭 안 이겨도 돼요. 왜냐면 한국은 저쪽 당이 이기면 내가 감옥에 가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감옥 안 가잖아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I don't care man, fight people 해가지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새로 나올 때는 굳이 경제를 부양하는 그런 니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존 대통령이. 그래서 그때는 주시장이 꼬꾸라진 적이 많았어요. 네. 미국 시장이 좋으면은 비트코인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치진 않겠죠. 이거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나스닥이 갑자기 올해 50% 폭락해버려요. 그거는 비트코인 버틸 수 있으니까 못 버티지 당연히. 그래서 네 미국 시장이 박살나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코인을 위해서라도 미국 주식이 뭐 부귀영화를 창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버텨주는 거는 필요합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2017년 그리고 20년, 21년에 코인 안 하셔가지고 피눈물 흘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자, 이번 24년, 25년 상승장에는 피눈물을 흘리지 맙시다. 이 책을 읽으면은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다 나오니까 자 이제 코인 시장에 들어오시죠. 이 책은 교보문고에 가시면은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한 개 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도 다 잘 되기를 바라실 거 아니에요. 그냥 화끈하게 10권 사셔가지고 나눠주시면은 친구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 겁니다.